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라리가 두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라스팔마스 레알 소시에다드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라스팔마스는 리그 1무 1패로 1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5년 만에 프리메라 무대로 승격한 라스팔마스는 마요르카와의 홈 개막전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인 끝에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직전 경기 발렌시아의 원정에서 1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인 본토가 아닌 모로코 남서쪽 카나리아 제도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팀인 만큼 홈과 원정의 편차가 심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시즌 홈에서의 실점률이 경기당 평균 0.6점으로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득점력도 11로 괜찮은 기록이었습니다. 한편 중국 베이징 고안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기도 했던 노장 에이스 비에라가 건재함을 과시 중인 가운데 한때 바르셀로나 소속이었던 산드로 무니르 콤비가 최전방 공격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2017 시즌 말라가 시절의 14골 이후 일부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해본 적이 없는 산드로가 팀의 주포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시즌의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스팔마스는 경기마다 높은 점유율을 보이지만 라인 간격을 유지하며 공격하는 팀에 대해서는 고전하는 경향이 있는데 직전 경기 발렌시아와의 맞대결에서도 압박과 좁은 라인의 어려움을 겪으며 패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상대인 소시에다드 역시 발렌시아와 유사한 방식으로 실점을 억제하고 라인을 잘 조절하는 팀인데 라스팔마스는 다시 한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기입니다. 라스팔마스는 지난 경기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면서 점유를 더 유연하게 만들었지만 발렌시아는 오히려 훨씬 더 쉽게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4-5-1 포메이션을 사용해 중원에서의 볼 배급과 볼 차단을 중점으로 단단한 지역 방어 형태를 구사하며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상대적 전력이 약한 모습이 사실이라 확실히 공격적으로는 나서기 어려움이 있기에 전형적인 수비 운영을 중점으로 경기를 치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시에다드는 리그 2무로 1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유망주 영입에 힘을 많이 쓴 모습인데 쿠보와 알리초 같이 어린 선수들을 영입했으며 멘데즈를 영입하며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난 시즌 실바, 오야르사발과 같이 테크닉이 뛰어난 이선을 기점으로 점유율을 높인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운영을 보이는 소시에다드입니다. 소시에다드는 메리노의 이적과 득점력 부족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팀의 필드 플레이에서 큰 수비적인 약점이 없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에서의 저지선은 수비 맨디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며 소시에다드와 비슷하게 지공 중심의 팀이라서 선 굵은 축구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단순한 박스 직접 타격 이외의 다양한 공격 전략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팀의 득점 자원들이 다수가 존재하기에 언제든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이번 경기 라스팔마스가 수비와 라인 간격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4-3-3 포메이션을 활용해 안정적인 공수 균형을 보여주며 빠른 템포로 상대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팀의 고전을 유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코어라인과 같은 상위권 팀과의 경기에서 상대를 올가매는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는 팀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이번 경기 팀의 핵심 미드필더 미켈 메리노가 부재로 인한 악재가 존재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역대 맞대결 전적에서는 7승 3무 4패로 소시에다드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2부 리그에 머물렀던 라스팔마스는 소시에다드와 마지막 경기가 2018년도로 오랜 시간이 지난 경기입니다. 현재 두 팀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 소시에다드가 보다 높은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라스팔마스는 골문 앞에서 좀 더 냉정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미켈 메리노의 부재로 상황이 더욱 악화된 소시에다드는 리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이번 경기가 시즌 첫 원정 경기인데 카나리아 제도로의 장거리 원정 경기를 나서기에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마르 사디크가 완전한 건강 상태로 돌아오고 젊은 슈퍼스타 아르센 자알얀의 도착은 소시에다드의 시즌 첫 번째이자 크게 기대되는 승리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되며 저득점의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셀타비고 레알 마드리드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셀타비고는 리그 1무 1패로 1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즌 개막전 홈에서 오사수나를 상대로 0대2 패배를 했고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의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현재 공격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브리 베이가는 이제 셀타를 떠나 나폴리로 향했고
홈팀의 미드필더진의 공백이 생긴 상황이고 우고 소텔로는 지난주에 대신 출전했지만 하프타임에 조셉 아이드와 교체되었습니다. 올 시즌에는 베니테즈 감독을 선임하면서 새 판을 짜려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감독의 전술은 쉽사리 상대팀들에게 위협적인 부분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니테즈 감독은 철저하게 라인을 높이면서 플레이하는 유형인데 이로 인해서 팀의 스쿼드에 맞지 않는 전술을 강요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운 편은 아닙니다. 게다가 셀타비고가 흐름이 좋았을 때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압박 라인을 다소 후방으로 내려 플레이하는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치룬 두 경기에서는 4-4-2 포메이션을 사용했는데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전개가 잘 되는 모습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수비적인 부분도 눈에 띄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셀타비고는 현재 가지고 있는 포메이션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이 팀의 전술이 감독과 맞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가 중원에서 강력한 활약을 보이고 있고 특히 벨링엄과 같은 공격형 미드필더의 활약을 억제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2승으로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주드 벨링엄, 아르다 굴러, 프란 가르시아가 영입되었고 호셀루가 에스파뇰에서 새 시즌을 위해 임대로 합류했으며 브라임 디아즈도 AC 밀란에서 임대 생활을 마치고 클럽으로 돌아왔습니다. 팀의 주포였던 카림 벤제마가 떠나면서 공격수의 부재가 상당할 거라고 느꼈지만 벤제마의 빈자를 채워줄 주드 벨링엄이 현재 상당한 득점력을 보여주며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니시우스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파괴력이 감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경기에서 벨링엄이 비니시우스의 골을 어시스트하는 등 비니시우스의 스탯 생산과 폼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비니시우스의 측면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프리롤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공격적인 방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하지만 셀타비고의 라이트백 민게사와의 가속력 대결은 비니시우스에게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 비니시우스가 만일 막히게 된다면 반대쪽 호드리고를 통한 움직임이나 카르바알의 측면 도움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팀의 공격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주 알메리아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이후 한 가지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약간의 부상이 보고되었지만 교체 출전한 카마빙가가 베테랑 토니 크로스를 대신하여 선발 라인업에 포함되어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주전 골키퍼 크루투아가 부상 중이고 그 외 밀리탕, 맨디, 세바요스 등 부상자가 다수 존재하는데 그래도 스쿼드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는 9승 1무로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을 늘려 20경기를 보더라도 16승 3무 1패로 단 한 번의 패배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2017년도 컵대회 패배를 기록했고 리그에서는 패배가 없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4-2와 같은 중앙 집중형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셀타비고를 상대로 중원 수적 싸움에서 유리한 상황이며 벨링엄과 같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하는 선수를 억제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니시우스의 측면 영향력을 높여서 상대의 느린 라이트백을 공략하는 전략도 레알 마드리드가 고려해볼 만한 옵션입니다. 중앙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측면에서의 공격을 통해 상대의 취약한 부분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방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는 셀타비고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8월 26일 라리가 2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